네, 안녕하세요. 조세핀 강사예요. SAT 리딩 패스지를 잘 읽고 문제를 잘 푸는 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첫 OT 강의고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SAT 리딩을 처음 접하게 됐을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를 이제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자, 그 질문이 뭐냐면 SAT 리딩 패스지를 읽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빨리 이렇게 스킴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예 그냥 읽지 말아야 되나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만약에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이 SAT 리딩을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우선 강의 시리즈 듣기 전에 그 칼리지 보드에서 나온 프랙티스 에그잼을 한 2개에서 3개 정도 어떤 거는 시간을 쟀다가 뭐 어떤 거는 시간을 재지 않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2-3개 정도 먼저 연습을 하고 그 이제 시험 자체랑 조금 더 익숙해지고 친해진 다음에 어떤 패스지가 나오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유형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처음에 SAT 리딩 테스트를 풀려고 하는데 패스지가 너무 어렵다. 나오는 내용도 너무 어렵고 너무 익숙하지 않은 형식의 패스지가 나온다 라고 느끼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리딩 패스지를 연습하기에는 칼리지 보드에서 준 프랙티스 exam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개수가 좀 아깝다고 생각돼서 우선은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칼리지 레벨 리딩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뉴욕 타임스라든지 뭐 타임 매거진이라든지 The Economist라든지 뭐 월스트리트 저널 이렇게 좀 좋은 글들이 많이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주제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뭐 사이언스에 관한 거, 테크놀로지에 관한 거 이런 식으로 패시지에 나오는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가 커버할 건데요. 패시지에 흔히 나오는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 읽어보고 익숙해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냥 practice exam에 나오는 전체적인 보캐뷸러리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알아듣기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거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다행인 건 이제 이전 SAT에 비해서는 단어 수준이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단어들을 앉아서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보캡이 어려운 친구들은 여기 아까 말한 그 소스 있죠. 뭐 뉴욕 타임스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서 패스지를 선택해서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 혹은 프랙티스 exam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하면은 그 단어들을 추려서 그런 단어들 위주로 공부를 하면 돼요. 딱히 뭐 보캡 책을 사서 외운다거나 할 필요보다는 그냥 practice exam이나 practice material 아니면은 좀 college level reading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들 위주로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선택적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자, 그럼 OT 이제 시작할게요. 만약에 진짜 초보자들이 많다라고 나중에 생각이 되면 이런 어떤 스킬 위주의 동영상 강의보다는 정말 SAT 리딩 초보자들을 위한 비디오는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찍어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까 우선 SAT 리딩의 경험이 좀 있는 친구들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나 혹은 학교 밖에서 시험을 볼 때 이렇게 읽어야 되는 무언가가 나오면 보통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보통은 전부 다 읽어야 돼요. 전부 다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carefully,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표가 내가 읽는 것을 100% 이해하겠다라는 목표를 두고 읽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모르는 건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찾아보고. 그런데 SAT 리딩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에 살짝 반대되는 방식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SAT 리딩에서는 읽어야 되는 중요한, 그러니까 key area라고 이제 계속 제가 얘기를 할 건데 key area 위주로 조금 빠르게 읽고 key area가 아닌 부분들은 굳이 처음에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이제 50%라는 이제 말을 계속 OT에서 할 건데 50%만 이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50%만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시간에 쫓기지 않고 풀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100% 앉아서 꼼꼼하게 읽어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는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읽어서 50%를 이해하고 가는 게 중요해요. 자, SAT 리딩은 뭐 이미 알겠지만 65분, SAT 리딩 테스트 섹션은 65분이라는 시간 동안 5개의 패스지를 읽고 52개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캐치는 뭐냐? 사실 paired 패스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6개를 읽어야 되기도 하고 이 나오는 패스지가 주제가 다 달라요. 뭐 사이언스에서 한두 개 나오면은 소셜 사이언스에서 뭐 한두 개 나올 수 있고 히스토리에서 나올 수 있고 픽션에서 나올 수 있고 이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되게 다른 종류 혹은 주제의 글들을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52개의 문제도 다 똑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뭐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이런 기본적인 똑같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10가지 이상의 다 다른 문제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65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할 게 많다는 거는 하나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SAT 리딩에서 가장 크리티컬 팩터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시간이에요. 타임.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물어봐요. 전부 다 읽어야 되나요? 왜냐면 전부 다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뭐 어떤 선생님들은 스킴을 하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디를 어떻게 얼마나 빨리 스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은 어떨 때는 선생님 그냥 안 읽고 풀면 안 돼요? 안 읽고 바로 퀘션으로 가서 문제 풀다가 그냥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읽고 풀면 안 돼요? 뭐 이런 질문 가장 많이 받는데 하나씩 짚어보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아까도 처음에 말했지만 carefully reading everything. You should never do that. 절대 그건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꼼꼼하게 앉아서 패스지를 읽다 보면 65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게 느껴질 거고 아마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거의 개런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바로 패스지를 우선 읽지 말고 문제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패스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우선 save a bit of time이라고 쓴 이유는 맨 처음에 패스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상 처음에는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냥 문제를 바로 가니까. 그냥 중요한 건 문제잖아요. 문제를 많이 풀고 문제를 잘 맞춰야 점수가 잘 나오니까. 읽는 거에 대한 크레딧은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문제가 뭐 빅픽처 퀘스천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일 수도 있고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뭐 이거에 대한 얘기, 뭐 요거에 대한 얘기 이렇게 짚어서 나오는 문제들일 수도 있는데 이 방법의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풀다 보면 일단 전반적인 아티클 내용도 잘 습득이 안 될 뿐더러 그러니까 문제에서 준 라인 레퍼런스의 정답이 보이지 않을 때 이제 패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65분밖에 없는데 거기 와서 이제 앉아있는데 멘붕이 오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 쓸데없이 심장이 뛰면서 이제 괜히 앵시스해지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문제 푸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이제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꽤 많은 학생들이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reading in chunks라 그래서 패스지가 뭐 5 to 6 paragraphs, 뭐 7 paragraphs, sometimes 3 long paragraphs 나왔을 때 뭐 대략 3등분을 해서 첫 번째 3분의 1을 읽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연달아서 패스지를 나머지 3분의 2를 읽고 또 패스지를 풀고 이렇게 청크로 읽고 나눠서 풀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우선 마찬가지로 처음에 다 패스지를 이렇게 읽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절약된다. 그리고 긴 패스지를 스킴하기에는 내가 집중력이 너무 부족해서 나는 이걸 잘라서 읽어야 된다. 잘라서 왜냐면 어차피 집중력이 흐려질 거니까 읽고 짧은 걸 읽고 그거 읽은 거에 대해서 빨리 문제를 대답하고 그래서 이 방법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제가 가장 생각하기에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패스지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왜 전반적인 패스지의 내용, 아까도 50%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물론 그쵸, 빅픽처나 메인 아이디어 퀘스천이 나오면 당연히 이해를 해야겠지만서도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안에 어떤 supporting evidence가 있고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걸 이해했을 때 머릿속에서 그거를 프로세스하기가 훨씬
쉽지 작은 것들을 이해하면서 그걸 조각조각 껴맞춰서 큰 그림을 이해하려고 하면 마찬가지로 좀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좀 불필요하게 좀 프랜틱해질 수도 있고 또 멘붕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세모 표시를 했어요. 정말 이 방법이 잘 맞는 친구들은 뭐 이거 해도 되지만 안 그런 친구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인데 Guided Skimming Key Areas. 아까도 말했지만 Key Area, 좀 이따가 Key Area가 어디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Key Area 위주로 제가 이제 Guided Skimming이라는 한 가지의 스키밍과 리딩의 중간 정도에 떨어지는 어떤 방법인데 요거를 저는 항상 추천을 하고 학생들도 이게 결과가 가장 좋았어요. 근데 이건 왜 그랬냐면 이 방법을 사용해서 패스지를 우선 50%를 이해하면 전반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가 이해가 가고 그러면은 좋은 건 패스지에 대한 지도, 그러니까 로드맵이라고 하는데 그게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럼 그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무슨 특정한 문제가 나왔어요. 스페시픽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라인 레퍼런스가 없어요. 그러면 대충 이게 패시지에 이쯤에서 나왔던 것 같아 라고 머릿속에 지도가 있으면 막 아까처럼 어딨지? 여기도 없네 하고 막 이렇게 쓸데없이 멘붕이 오거나 막 이렇게 프랜틱하게 찾을 필요 없이 맞아 아까 앞쪽에 있었던 것 같아 혹은 중간쯤에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요. 그래서 much easier to navigate.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key area. 그럼 내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방법을 쓰든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연습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편안하거나 가장 점수가 잘 나오는 방법으로 이제 하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뭐 패스지를 하다못해 뭐 스피드 리딩을 너무 잘해서 나는 전부 다 읽고 푼다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스키밍을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청크로 나눠서 읽는 친구들도 그렇고 중요한 건 키 에리아 위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키 에리아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이거 다 중학교 때 사실 배웠던 건데 이상하게 SAT 리딩 하게 되면은 친구들이 이 방법을 안 쓰더라고요. 인트로덕션하고 컨클루션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인트로덕션에서는 보통 writer, speaker, author 내가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무슨 얘기를 할 건지 말 그대로 introduce 읽는 사람들을 introduce 하는 거예요. 저도 강의 시작할 때 앞단에 항상 인트로덕션 하거든요. 뭐 오늘은 이런 내용 할 겁니다. 그것처럼 글도 똑같아요. SAT에서 아무리 이게 시험이라지만 되게 랜덤하게 갑자기 신문이나 잡지에서 이렇게 중간 부분을 뜩 오려가지고 패스지를 틱 던져서 읽고 푸세요라고 안 해요. 대부분의 경우가 아니지. 항상 모든 경우에는 인트로덕션이 있어요. 이 경우 좀 짧을 수도 있고 어떨 땐 좀 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알고 싶을 때는 인트로덕션에서 그 얘기를 해줄 거고 반대로 컨클루션에서는 다 얘기를 할 거예요. 다 얘기를 해놓고 대충 랩업 하는 거죠. 나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강의에서 항상 랩업을 하거든요. 똑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항상 key area이고요. 또 중요한 거, 그러니까 equally important 뭐냐면 우리 배웠지만 topic sentence, 그러니까 paragraph의 가장 처음 문장과 paragraph의 가장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 거는 자 이제 introduction에서 conclusion에서 대략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정확하게 뭐 supporting point 1, supporting point 2, supporting point 3 이런 것들을 body paragraph에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 paragraph마다 introduction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첫 번째 문장 그리고 conclusion 역할을 해주는 게 last sentence. 그래서 이 위주로 어떤 방법을 쓰던 이 위주로 읽거나 스킴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유는 간단해요. Most answers will be located here. 대부분의 경우 픽션 패스지는 조금 예외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부분에서 답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읽으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써놨지만 이거 우리 다 중학교 때 5 paragraph essay 배울 때 introduction, conclusion, body paragraph, 3 body paragraphs 이거 배울 때 다 아는 거잖아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what you will learn 이제 제가 알려드릴 방법이랑 이제 타이가 돼서 중요한데 저는 항상 그러니까 guided skimming을 할 때 blurb를 읽고 좀 전에 얘기한 key areas를 읽고 패스지를 대략 50%만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기를 추천을 해요. 100%도 아니고 0%는 당연히 아니고 50%, 딱 50%를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통 blurb,
그래서 패시지 맨 위에 있는 한 두세 문장 정도의 italicize 된 그 글 있어요. 뭐 몇 년도에 출판되고 뭐 제목이 뭐고 그거를 blurb라고 하는데 그거를 읽으면 대략 한 10% 정도 패시지에 대한 이런 내용이구나. 뭐 제목이 이거구나. 이런 세팅이구나. 라는 이제 이해가 생기고요. 제가 말한 키 에리어를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가이드 스키밍이라는 방법으로 촥 스킴을 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한 40% 정도 이해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딱 그 50%의 이해만 가지고 바로 이제 문제를 풀러 갈 건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문제를 풀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라인 레퍼런스도 주고 키워드도 주고 뭐 에비던스도 주고 author의 이런 클레임을 서포트하는 게 뭡니까? 뭐 이런 식으로 패시지 내용에 대해서 생각보다 문제에서 많이 알려주기도 해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어쨌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추가로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패시지를. 그래서 한 패시지, 5개의 패시지 중에서 하나를 끝냈을 때는 역시나 100%의 이해는 하지 않아도 돼요. 한 75%?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제가 이번 강의에서 포커스할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에요. 뭐냐면 가이드 스키밍, 그러니까 패시지를 읽는 거 그리고 문제를 푸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가이드 스키밍 혹은 스피드 리딩 whatever works for you를 해야지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게 반대로 가는 거는 되게 리스키한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어떻게 해서 이 core reading skill이라는 스킬을 사용해서 어떻게 빨리 재빠르게 패시지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패시지 내용을 이해하고 난 후에 10가지 이상의 다른 문제 유형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 두 가지가 이번 강의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core reading skill and core question parentheses solving skill. 이 두 가지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이 방법을 이제 제가 알려드린 core reading과 core question solving을 정말 다 마스터 했을 때 우리 정말 열심히 제가 시킨 대로 연습해서, 이게 인터넷 강의라서 사실 앉아서 숙제 검사를 하거나 숙제를 뭐 이렇게 던져주거나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하라는 것들만 잘 따라서 한다면 5개의 패시지가 주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키 에리어 위주로 읽고 문제를 풀었을 때 우리가 한 문제씩 다 틀린다고 해요. 가정을 해도 점수가 740점에서 760점이라는 꽤 높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보다 덜 틀리는 걸 목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뭐 780 이상의 스코어를 노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는 걸 잘하면 이렇게 점수가 어쨌든 높이 나올 수가 있고, 선생님 저는 마스터까지는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SAT에 막 시간 투자 많이 할 수도 없고 집중도 안 되고 그냥 저는 진짜 리딩에는 진짜 욕심 안 내려고요. 뭐 하는 친구들도 의견을 존중해요. 그러면 mastery 아니라 그냥 learn, 그냥 제가 말하는 동안만큼이라도 열심히 듣고 어느 정도만 이거를 소화해내고 그래도 어느 정도만 연습을 한다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5개의 패시지 중에서 우선 하나를 통째로 버리는 거예요. 리딩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 혹은 항상 시간에 쫓기는 친구들은 되게 어영부영 막 이렇게 풀어서 여러 개 막 다 틀리는 것보다도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하는 패시지 위주로 집중적으로 풀어서 한 개를 버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한 문제씩 다 틀린다 하더라도 600점에서 650점 사이의 점수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리고 이 점수가 나와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잠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알려드릴게요. Forget about your weakest passage.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완전히 이과예요. 그래서 픽션 나오거나 혹은 히스토리 나오면 갑자기 집중이 안 되고 막 식은땀이 줄줄 나요. 그러면 그게 당신의 weakest passage예요. 근데 반대로 선생님 저는 완전 문과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이언스 패시지가 나오는데 무슨 실험을 했다, 뭐 수치가 어떻게 됐다 이런 말 나오면 갑자기 멘붕 와요. 그러면 그게 자기의 weakest passage예요. 혹은 연습을 했을 때 가장 퀘스천을 많이 틀리는 패시지가 weakest passage인 경우가 많겠죠? 이럴 때는 그걸 통째로 날려버리는데, 그걸 날려버린다는 의미는 우선 10문제 정도를 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0문제를 안 풀면 몇 문제를 풀어야 돼요? 42문제 풀어야 되죠. 42문제를 푸는데 주어진 시간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42문제를 풀 시간이 좀 더 많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그 정도로 더 많이 포커스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까도 말했듯이 한 문제씩 다 패시지에서 틀린다 하더라도 raw score 36 out of 52가 나와요. 16문제를 통째로 날린 거잖아요. 심지어 더 날렸는구나. 그래도 600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안팎으로. 자,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제 재밌는 건 SAT 리딩이 요번에 새롭게 작년이죠. 2015년에 리디자인 되면서 세상이 좋아졌어요. guessing penalty라는 게 없어졌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틀리거나 문제를 안 풀었을 때 그거에 대한 감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학교에서는 두 문제 있는데 한 문제 맞추고 한 문제 틀리면 감점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스킵한 10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시험 끝나기 한 30초만 남겨놓고 그냥 그날 필 오는 알파벳으로 그냥 이렇게 다 색칠하는 거예요. 뭐 A면은 통일하고 B면 통일하고 그렇게 다 색칠하면 on average 두 문제는 더 맞아요. 왜냐면은 칼리지 보드에서 answer choice를 다 똑같은 걸로 하지 않거든요. 뭐 A가 2개 나올 수 있고 B가 2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on average 두 문제를 더 맞히고 진짜 운이 좋을 때는 세 문제까지도 맞아요. 그러면 620에서 640이라는 점수가 나와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다른 스코어 레인지를 타겟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살짝 설명을 해준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결론은 읽어야 되냐, 읽지 말아야 되냐, 어떻게 읽어야 되냐. 저는 항상 읽긴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꼼꼼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읽으면 안 되고요. 계속 제가 앞으로 emphasize 할 거지만 빠른 시간 안에 가장 efficient하고 effective하게 스킴을 해서 50%, 패시지의 50%를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강의. 우리가 free video라 그래서 2번의 공짜 강의가 있는데 제 강의를 전부 다 듣지 않고 그럴 시간도 없고 뭐 시험이 당장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요. 그래서 뭐 새로운 스킬을 배우고 익힐 시간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선은 급하게 2가지 렉처 먼저 하고 갈 거예요. 3 must-do strategies for those of you targeting a score around or above a 600. And the same thing for around and above a 750. 여기서 중요한 건 이 2개를 먼저 커버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If you are not already doing them, you must start doing them now. 이거는 뭐 이렇게 습득하기까지 오래 걸리는 전략이나 스킬이 아니라 바로 읽고 한두 번만 연습을 해보면 바로 이게 자연적으로 습득이 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시험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도 혹은 이 렉처를 끝까지 다 보지 않아도 어쨌든 성적을 대략 그래도 한 50점에서 100점 정도는 부스트 할 수 있는 스트래티지이기 때문에 꼭 듣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이유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강의에서 포커스는 뭐다? 어떻게 읽고 어떻게 풀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core reading skills 5가지의 다른 유형 패시지를 어떻게 각자 다르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가이드 스킴이라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줄 거고요. 자, 이제는 읽었으면 풀어야 되잖아요. 푸는 거에서도 알려줄 거예요. 자, different question types 10가지가 넘는 문제 유형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 문제를 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과가 좋지도 않아요. 문제 유형에 따라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저희 하나씩 다 짚고 넘어가면서 연습하면서 이렇게 갈 거고요. 맨 마지막에는 여기까지 다 마스터했다. core reading도 다 마스터했고 question skill도 마스터했는데 이상하게 750점 이상의 점수가 잘 안 나온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 이후에 다 연습한 이후에 이제 배워야 될 좀 advanced skill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OT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이제 하고 끝낼 건데, 그럼 가끔 학생들이 물어봐요. 굳이 새로운 방식을 배워야 돼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패시지 열나 많이 읽고 문제 열나 많이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때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건 SAT를 지금 봐서 대학을 가던 뭐 GR이나 GMAT을 봐서 LSAT을 봐서 뭐 대학원을 가던 이 유형의 시험들은 우리가 말할 때 standardized test라 그래요. standardized test의 의미는 어쨌거나 나오는 문제의 유형들이 정해져 있고 나오는 패시지 유형들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뭐 주제만 조금씩 다르다 뿐이지 큰 틀은 항상 변함이 없어요. 남자친구가 변함이 없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수가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방식대로 비슷한 유형의 시험을 계속 치르는 건데 어떻게 시험 성적이 어떨 때는 잘 나오고 어떨 때는 이렇게 갭이 많이 있을 수 없잖아요. 점점 점수가 stabilize 되면 거기로 픽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drastically 막 100점, 150점, 200점 이렇게 점수가 뛰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점수를 높이고 싶다. 지금 내가 한 550이 나오는데 나는 확 올려서 750까지도 나와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연습하고 있는 방식이 잘못됐거나 혹은 아직 제대로 된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찾지 못했거나
이 두 가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연습해봐야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찾아서 진짜 점수를 높일 수가 있어요. 아니고서는 뭐 한두 가지의 꼼수를 쓴다. 그러면 결국 점수는 제가 봤을 때 한 30점, 진짜 많으면 50점, 딱 이렇게까지밖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파격적이게 100점 이상 탁 올리고 싶다 할 때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연습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해요.